쉬운 영어로 과학 논문 쓰는 법 강의 시리즈의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강좌입니다. 단락의 디자인과 배열. 앞 강의에서는 주로 문장 중심의 논의를 했다고 하면 이번 강의에서는 문장의 묶음인 단락을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먼저 첫 주제는 단락의 디자인에 관한 것입니다. 단락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지고 하나의 주인공 또는 아이디어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단락이 특정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단락에는 이슈, 발전, 결론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슈는 단락의 주제를 알리고, 발전은 이를 확장하며, 결론은 이를 최종 점검해 줍니다. 추가적으로 서론의 마지막 단락에는 이슈, 발전, 결론에 더해 논제가 등장합니다. 논제는 앞으로 일어날 바를 예견해 주는 문장이며 논문의 나머지에서 발전될 주제를 말합니다. 이슈는 단락의 주제를 알려줍니다. 이슈는 한 문장일 수도 여러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슈가 한 문장으로 제시될 경우 이를 주제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단락에서는 첫 문장이 단락의 주제가 될 주인공과 이들의 액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Determining the cause of HIV-1 resistance in Old World monkey cells stymied HIV researchers for nearly 2 decades. 이슈가 한 문장 이상으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저자는 첫 문장에서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를 기각합니다. 단락의 나머지에서는 가설을 기각시킨 연구 결과를 설명하죠. 두 번째 문장에 등장하는 subsequent findings와 argue가 이 단락의 주제가 되는 주인공과 액션입니다. 발전에서는 이슈에서 제기된 주제가 확장됩니다. 이슈를 발전시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슈에서 결론에 이르는 단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예문에서처럼 first, second, finally와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예를 들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이슈를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예문에서처럼 이슈에서 질문을 던지고 발전해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문에서는 Does TRIM5-alpha have the ability to block infection by other retroviruses?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 문장에서 We found 라고 대답하면서 글을 이끌어 나갑니다. 결론은 이슈에서 제기되고 발전해서 확장된 주제를 독자가 잘 이해했는지 최종 점검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결론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요약을 하거나 이유를 추측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예문의 첫 단락은 질문을 통해 이슈를 제기하고 발전을 통해 질문에 대답하며 결론에서는 그 대답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결론은 이슈 및 발전에서 설명된 내용에 기초해 Old World Monkeys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perhaps 일부 사람도 TRIM5-alpha의 HIV-1의 내성이 있는 변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측과 질문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추측, perhaps some humans have already acquired this change and are naturally resistant to HIV-1 infection 이라는 추측은 이러한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서론의 마지막 단락에만 등장하는 논제입니다. 쉬운 영어로 과학 논문 쓰는 법이라는 책의 광팬이라고 해도 좋을 제가 이 책에서 유일하게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미 자이거의 생의학 영어 논문 작성법의 서론 부분을 차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제는 서론의 마지막 단락에만 존재하고 전통적으로 태제라 불리지만 논제가 더 좋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논제는 논문의 나머지에서 발전된 주제를 알게 된다고 쉬운 영어로 과학 논문 쓰는 법에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광범위하게 서론의 목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의 목적은 독자에게 가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설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물리학에서라면 물리학의 특정 질문에 대해 가설을 세워 이론적 답을 얻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는 대개 가설을 논문의 질문과 동일시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결국 가설에서도 출발점은 질문입니다. 가설 검증 논문은 가설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에 과학적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론의 역할은 논문의 질문을 과학적 역사적 문맥에서 풀어냄으로써
독자가 연구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서론의 구조는 그림과 같은 깔때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깔때기 구조의 정점에는 논문의 핵심 질문이 존재합니다. 서론의 이와 같은 구조는 독자가 논문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일단 논문의 주제와 연관된 알려진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논문의 핵심 질문이 탄생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런 다음 논문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논제라고 표현된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해당됩니다. 앞에 설명한 서론의 구조를 말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려진 사실은 해당 주제에 관한 배경 설명입니다. 여러 문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독자가 연구의 주제, 질문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배경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대개 한 문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알려진 것이 없으니까요. 알려진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다가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질문이 태동하는 곳이며 알려진 사실과 질문을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론의 정점인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은 초주제문입니다. 즉 논문의 모든 문장은 궁극적으로 질문에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질문으로 서론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제가 곧 질문입니다. 단락을 논하다가 서론 구조 및 질문으로 강의가 조금 빗나가는 것 같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의 질문 또는 논제는 가설 검증 논문 작성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11장은 단락의 재배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앞 강의에서 잠깐 등장했던 연결 어구가 다시 등장합니다. 단락은 슬라이드에 요약된 것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장 덜 중요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그리고 비교와 대조. 단락을 배열할 때는 적절한 연결 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적 순서로 단락을 배열할 때는 이런 종류의 연결 어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rst, second, third, initially, then, in conclusion, thus, to conclude, to summarize, another, after, afterward, at last, before, presently, during, earlier, immediately, later, meanwhile, now, recently, simultaneously, subsequently.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연결 어구들이 있습니다. For example, for instance, namely, specifically, to illustrate, accordingly, consequently, hence, so, therefore, thus. 가장 덜 중요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진행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연결 어구들이 있습니다. Clearly, most importantly, the most serious, the most weighty, the foremost.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진행할 때도 연결 어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But, however, in spite of, nevertheless, nonetheless, notwithstanding, instead, still, yet. 비교와 대조를 위한 연결 어구도 있습니다. Similarly, also, in the same way, just as, so too, likewise, in comparison, however, in contrast, on the contrary, unlike,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강의를 마치겠습니다.